안녕하세요. 마상욱 교수입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명절에 우리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동생들, 또 친지, 또 특별히 조카들, 어른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어떤 이야기가 더 유익할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어에 쓰지 말아야 될 말, 사용해야 될 말,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명절에 청소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가장 큰 거는 용돈 줄게, 뭐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엄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통계에 보면요, 엘리트 학생 보기에서 뭐 조사를 했어요. 2019년도에 명절에 스트레스가 있다가 72%, 그 중에 71%의 학생이 엄마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온 가족에게 받는다, 뭐 한 12% 정도, 뭐 자기 자신에게 받는다 한 10%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제 엄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 중에서 엄마 되시는 분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지혜롭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명절 아침 되면 일찍 일어나라, 뭐 저녁 때 되면은 게임하지 마라, 시간을 그렇게 허투루 보내느냐, 숙제는 했느냐, 명절이 좋은 기회다, 뭐 공부하기에 좋은 기회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뭐 청소년들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또 특별히 청년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연령별로 이 피해야 될 잔소리, 명절에 딱 만났을 때 피해야 될 잔소리, 첫 번째, 우리 10대들을 보시면은 반에서 몇 등에, 너 어느 대학 갈 거니, 진로는 정해졌니, 뭐 이런 이야기가 가장 피해야 될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죠, 학생들이.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뭐 진로가 정해져 있던 게 있습니까? 하다 보면은 진로가 정해지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기도 하는데, 꼭 물어보면 그거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이 진로, 성적 문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많이 스트레스가 되고, 또 특별히 좀 피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20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은 했니? 또 취업하면 연봉은 얼마 받니?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많이들 물어보는 거잖아요. 얼마 받니? 취업은 했니? 언제 취업할래? 뭐 이런 거. 요즘에는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규직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고, 또 비정규직이 많이 늘기 때문에 취업은 했니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에 취업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스러운 그런 청년들이 많죠. 그래서 취업했니보다는 행복하게 사니? 또 잘 살고 있어? 요즘에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네, 뭐 이런 모습들이 더 좋지 않을까요? 30대는 어떻습니까? 30대는 이제 결혼 문제가 생기니까, 만나는 사람은 있니? 결혼을 언제 할래? 이게 이제 3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중반 후반까지 가는, 거의 10년 동안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참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결혼할 생각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환경이라든가 또 주어진 뭐 남녀 간에 만나서 뭔가 이게 잘 맞고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가 좀 그런 것들을 받쳐주지 않고 모든 것이 갖춰져서 결혼을 해야 되고, 또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냥 가볍게 만나는 젊은이들 뭐 또 결혼할 사이라고 소개하기도 좀 그렇고, 뭐 이런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거죠. 40대는 어떻습니까? 애들 학교는 어디 다녀? 뭐 이런 거. 참 곤란하죠. 40대, 50대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대학은 어디 다녀? 뭐 몇 퍼센트 상위에 있는 또 좋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면은 어느 학교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좀 자랑하는 게 돼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또 조금 안 좋은 학교를 다니거나 또 그 어려운 환경에 있다 아이가, 그럴 때는 뭐 얘기하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약 한 80% 안팎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70%까지도 붕괴가 되고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대학 다니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금기입니다. 또 60대가 돼서 요즘 무슨 일해? 50대 중반 후반 되면 이제 명퇴를 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뭐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무슨 일을 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거 자체가 참 대답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무슨 일 하기는 아버지 일합니다. 뭐 이렇게 엄마 일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대를 초월해서 가장 싫어하는 쓰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살쪘네. 요즘에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보기 좋네 라고 이렇게 돌려 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살쪘네, 몇 킬로 나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직선적인 대화법들, 쓰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그렇게 쓰지 말아야 될 것들만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써야 될 말들, 듣고 싶은 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더 예뻐졌네, 멋있어졌네, 야,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자, 공부보다 건강이 최고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랜만에 만난 조카들, 오랜만에 만난 우리 제자들 이렇게 만나면 이런 얘기 해주면 돼요. 더 예뻐졌다, 멋있어졌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꼭 교훈을 줘야 되니까 어른들이 라떼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커피도 아니고 라떼 먹자고 그래가지고 라떼 얘기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재미없지 않습니까? 명절 때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 취업준비생들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용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뭐 이런 거 천천히 해도 돼.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주저 말고 그걸 해. 공부보다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어른들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청년들도 어른들이 얘기하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거기에 깨우친다든가 한 번 더 우리의 생각들을 주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서적, 영적 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미혼 남녀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요? 미혼 남녀에게는요, 너를 믿는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늦게 결혼해도 잘 살더라, 너무 서두르지 마, 인생 길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외워봅시다. 우리 안 되면은 외우고 반복해서 써보는 거죠. 40대, 50대, 60대가 되고 나면 이거 잘 안 됩니다. 왜? 우리한테 언어적인 그 문법들이 있기 때문에 삶의 문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문법을 좀 장착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명절 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이제 출가한 자녀들 있으면 지금 우리 선배들이죠. 60대 나 50대 후반, 중반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제 출가한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다고 그래요. 애들 잘 키웠네. 아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아이고 이쁘게 키운다고 고생 많았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나는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 그 다음에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연습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훈련이 안 되고 또 연습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많이 못하는 겁니다. 올 추석에는 꼭 이걸 연습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치에 맞고 때에 맞고 그 타이밍이 맞는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사람의 인간관계는 대부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리액션이 중요한 거죠. 사람의 성장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리액션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자녀의 성장, 또 어르신들도 마음이 풍성해지고 성장하는, 잘 읽는 방법이 바로 이 리액션의 관계예요. 그 리액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어떻게 쓰냐라는 거죠. 때에 맞는 언어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르반테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을 잃은 사람은 많이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은 사람은 더 많이 잃은 것이며 용기를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요즘에 젊은이들을 만나고 또 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용기를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용기를 잃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가 의기소침해할 상황입니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이 발스위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잭 발스위크라는 사람이 신성한 가정을 만드는데 신성한 목적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네 가지가 있는 가정이 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이 더 패밀리라는 책에서 주장을 했는데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최근에 나왔던 책들 중에서 가장 잘 핵심을 그 주제를 잘 파악하고 그 가정에 있어야 될 것들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꼭 가정에 있어야 될 네 가지.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커버넌트. 예. 부모와 자녀 간의 약속, 부부 간의 약속.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약속을 율법이 되지 않고 그 약속이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상호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귀한 소중한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니죠. 부모님도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자녀도 내가 노력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 자녀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들은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가정 안에는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영어로는 empowerment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권한 위임이에요. 권한을 서로 나눠 갖는 거죠. 어떤 가정에서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거나 모든 것을 한 사람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해나가면요, 꼭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한위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들만의 특징, 자기들만의 달란트, 잘하는 것들을 여러 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여러 개 중에서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돕고 함께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서로에게 권한을 나누어 주시고 특별히 무엇을 할 때도 자녀들에게 물어봐 주시고 함께 하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함께 좀 대화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인티머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서로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거리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자기의 바운더리, 자기의 어떤 경계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경계를 만든 사람들은요, 친밀감이 있어요. 가정은 특별히 밖에 있는 사람들, 외부에 있는 직장인들과의 가지고 있는 친밀감하고 다른 친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친구들과도 또 다른 친밀감을 갖고 있고, 오랜만에 만나도 우리가 이 혈연 또 가족, 패밀리라는 그 우리가 구성원 안에서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그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뭔지, 그 친밀감을 느끼는 그 포인트가 뭔지를 먼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친밀감을 느낄 때 어떤 때 친밀감을 느끼냐고 물어보세요. 사랑을 느낄 때 부모님들의 좋은 이야기, 조언들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자녀들도 있지만 또 선물을 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스킨십을 친밀감으로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그런 친밀감들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나의 관점이 아니라 이 친밀감을 받고 사랑을 받는 저 사람의 관점으로, 타인의 관점으로 먼저 보고 그 친밀감을 서로 만들어내고 유대감, 내가 속해 있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명절입니다. 명절이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잘 만나지도 못하고 또 가지 말자는 게, 고향에 가지 말자는 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선상으로든 직접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게 맞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서로를 더 힘이 있고 더 건강하고
더 뭔가를 좀 채워서 가는, 먹을 것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득 채워서 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시간, 또 지혜를 나누는 시간, 서로 힘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상욱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